네, 기업 야사 시간으로 이어서 만나보겠습니다. 기업들의 어떤 창업 이야기와 글로벌 대기업으로 성장하게 된 배경, 그리고 기업의 흥망과 오너가의 이모저모, 흥미롭지만 또 비밀리에 숨겨진 일들을 조명해보는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이어서 한은식 기자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준비해주신 소식이 한화그룹 소식이죠? 하나그룹 이야기인데 김성년 하나그룹 회장이 장남만 편애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편애하는. 사실 근데 네. 이게 우리 뭐 일상사에 많지 않습니까? 장남을 장남만 편애하고 지금은 조금 덜해졌는데 요즘 시대는 좀 덜하죠. 네, 저희 시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심했습니다. 하다 보면 뭐 시골 같은 경우에는 뭐 장남 있고 밑에 뭐 나머지 아들이 있다면 장남한테 뭐 재산 물려주고 하는 그런 경우도 사실 우리 민법 같은 경우에도 네. 개정되기 전에는 장남한테 재산을 다 물려줬었습니다. 그러다가 민법이 개정되면서 이렇게 뭐 형제들 간에 이렇게 골고루 나눠 가지는 게 많은데 혹시 뭐 가족들의 친구분 사례 중에서 뭐 장남만 예뻐하고 그런 사례 없나요? 친구들 중에서? 요즘에는 사실 저희 시대 때는 많이 그런 게 없어요. 네. 남자 오히려 딸을 더 선호하는 경우도 이제 있고.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네. 근데도 장남이신가요? 예, 저도 장남인데 장남이다 보니까 뭐 집에서 나름대로 기대도 컸을 것 같아요. 기대도 컸고 뭐 기대가 큰 만큼 이렇게 이쁨이라든지 혜택도 다른 동생들에 비해서 조금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이 하나그룹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자면 하나그룹이 지주사격이죠. 하나와 어떤 한화건설을 흡수 합병한다 이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는데 업계에서는 이제 연내 합병을 위해서 그룹 내부에서 뭐 논의를 진행 중이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네, 그걸 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하나 같은 경우에는 지주사가 하나입니다. 주식회사 하나인데 사업 부분이 많습니다. 방산 부분도 있고 무역 부분도 있고 기계 또 4개 부분의 사업 부분이 있는데 이 지주사와 하나건설을 합병한다는 겁니다. 그 요지는 제일 위에 하나 있고 그다음부터 그 밑에 하나건설 그 다음으로 지금 하나생명의 대주주가 하나건설입니다. 그런 식으로 또 지분 구조가 하나 그리고 하나건설, 하나생명 이런 식으로 수직적인 지분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뭐 좀 만들려고 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성년 회장이 장남한테 그룹 전체를 좀 물려주기 위해서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큰 그림을 이제 그리고 있는 거네요. 사실 그전만 하더라도 이렇게 지금 하나가에서는 아들이 3명이 있습니다. 김동관, 지금 하나솔루션 사장, 그리고 차남이 김동원, 지금 하나생명 부사장, 김동원 부사장이죠. 그리고 김동선, 지금 하나의 리조트, 상무 이런 식으로 3명이나 했는데 한 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 뭐 하나그룹 자체를 좀 3명 아들들이 좀 쪼개서 안을 좀 나눠 가질 거라는 그런 관측이 있었는데 최근에 어떤 그런 김성년 회장의 어떤 그런 뭐 이렇게 좀 움직임을 보면 결국 장남한테 그룹 전체를 좀 물려주기 위한 그런 과정으로 좀 판단됩니다. 그래서 뭐 둘째한테는 이게 좀 뭡니까 하나생명 금융계열사를 넘기는데 이게 뭐 계열에서 그룹에서 분리하는 건 아니고 단순히 이렇게 뭐 좀 이렇게 분리 경영 이런 식으로 그리고 막내 아들 김동선 상무한테도 원래 좀 뭐 건설이라든지 호텔 리조트 쪽으로 물려주려고 했었는데 좀 그게 좀 백지화 된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게 왜냐 김동관 지금 사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아주 엄친아로 소문나 있습니다. 그냥 바른 생활 사나이 이분이 김동관 사장이 결혼을 2년 전인가 3년 전에 했는데 그 결혼 전까지만 하더라도 딸 가진 재벌가 쪽에서 전부 다 김동관 사장을 탐냈답니다. 사익감으로. 뭐 워낙 그렇죠. 제가 쓰는 표현으로는 호대가 멀쩡하다 표현 아시죠? 아주 잘생기고 키가 190입니다. 키도 저도 크네요. 저도 예전이니까 뭐 이렇게 저 하나 프라자 호텔이 그 근처에서 한 봤는데 3명 아들 쭉 지나가는 걸 봤는데 진짜
진짜 훤칠하다고 키도 훤칠하고 인물이 진짜 이렇게 딱 두각을 나타내는 어떤 그런 네.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합병의 관건 이야기로 좀 더 넘어가 보자면 한화생명 지분이 좀 관건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어떤 예. 이런 지배 구조도 그렇고 3세의 어떤 승계 부분도 하나씩 퍼즐을 좀 맞춰가는 느낌이 이게 뭐 있어요. 아까 뭐 조금 이렇게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하나생명의 어떤 대주주가 하나건설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기계에서 하나건설 수직적인 지분 기제로 노름하면서 일종의 어떤 중간 지주사로 금융 지주사를 좀 만들게 된다는 게 지금 김승리 회장이 내놓은 그림입니다. 네. 이 승계 구도를 그러면 보자면 이제 장남 김동관 사장이 그룹 전체를 좀 맡게 되나요? 제가 보기에는 뭐 또 시장 재계 쪽에서 판단하기로는 아직은 김동완 사장이 30대 후반입니다. 후반인데 전체적인 그룹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경영수업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면 한 10년 뭐 뒤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그룹을 장악하지 않을까. 대신 뭐 동생들한테는 일종의 어떤 그런 뭐 분리 경영으로 표현해야 됩니까? 네네. 모든 전체 그룹은 가지면서 뭐 금융 계열사는 차남한테 맡기는, 차남. 누나한테 맡기는. 이렇게 김동원 부사장이 그럼 금융 계열사를 좀 맡게 그렇죠. 되는 뭐 그런 하나생명이라든지 그림이네요. 네. 그에 뭐 딸린 어떤 금융 계열사를 떼서 뭐 따로 독립 경영을 하게 될 것을. 그러나 그룹에서 분리되는 건 아닙니다. 분리되는 건 뭐 아니고. 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게서 뭐 그룹에서 분리될 거라는 그런 관측이 많았으나 결국 이게 장남한테 전부 다 정권을 실어주면서 그리고 네. 형제들 간의 어떤 그런 조금 이렇게 뭐 독립 경영 그런 식의 그림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게 된 게 보면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남 같은 경우에 굉장히 엄청납니다. 엄청났는데 뭐 둘째라든지 셋째는 좀 사회적인 무리를 많이 일으켰습니다.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죠. 그리고 좀 기억나십니까 혹시? 뭐 음주 폭행 사건도 있지 않았었나요? 천안 같은 경우가 음주, 뺑소니, 네. 아, 뺑소니까지 그리고 있었어요. 네. 대마초, 흡연 그런 사건으로 네. 뭐 기소유예가 된 적도 있고 집행유예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직접적인 뭐 수감 생활을 한 적은 없고 옛날에 보면 이렇게 보복갱 사건, 청계산에 뭐 이렇게 술집 종업원 데리고 가가지고 네. 김승희 회장이 뭐 때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당사자가 둘째 차남입니다. 이제 김동원 부사장. 예. 네. 그러니까 그때 뭐 술집에서 강남 술집에서 이렇게 뭐 종업원들 8명한테 두드려 맞고 하니까 당장 그 소식을 듣고 네. 아버지 바로 이제 김승인 회장이 뭐 직원들 데리고 영화인 줄 알았어요. 내용이. 네. 그때 이야기를 잠깐만 여당 같은데 시간이 있으면 좀 시간이 있으니까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당시 재판청에서도 검사한테 이런 식으로 얘기했답니다. 혹시 검사님 복싱이 좀 아십니까? 뭐 레프트 라이트 이런 식으로 이분이 아마복싱을 했었습니다. 김승인 회장이 그런 에피소드 있습니다. 그 사건으로 또 잠깐 이렇게 수감 생활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물론 중간에 또 뭐 보석으로 좀 풀려났지만. 네. 그러니까 뭐 또 셋째 같은 경우는 이거 뭐 2017년 같은 경우가 다이어트 호텔인가 약간 17년도? 네. 2010년입니다. 제가 기억으로는 술집 그 카이트 호텔 그 바 내에서 뭐 종업원 성추행 사건도 있었고 당시 같은 경우에는 성 관련 범죄가 친고죄였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친고죄가 폐지됐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있는데 네네. 당시 같은 경우에는 친고죄다 보니까 서로 합의가 되면 수사를 못했습니다. 그런 사건도 있었고 또 술집에서 폭행한 사건도 있었고 또 한 번은 이렇게 김현장 변호사들을 네네. 남녀 변호사들을 뭐 따기 때리고 여자 변호사는 머리 이렇게 막 잡아 뜯고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대단하네요. 예. 네. 그래서 모든 불미스러운 사건들의 총 집합체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보면은 좀 승계 구도에서 당연히 좀 멀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생각이 조금 드네요. 네. 밑보인 거죠. 밑보였고 많이 밑보였을 것 같아요. 또 다른 측면으로는 뭐 다른 또 제기 이야기로는 워낙 김승인 회장이 장남만 예배하다 보니까 네네. 차남하고 이 막내 아들이 조금 이렇게 자격지심에서 이런 좀 일탈 행동을 벌였다 하는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좀 그런 거 없습니까? 뭐 쉽게 얘기해서 가정에서도 이렇게 뭐 저는 이렇게 남자 형제가 없어서 모르겠는데 네. 제가 뭐 남자 형제 있는 친구들 보면 장난만 밉하고 그러면 일부러 뭐 둘째, 더 셋째가 반항하고 네. 사고치고 네.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 이 흡수 합병 이야기를 한 번 더 이제 하자면 해결해야 될 과제들은 이제 많이 있어요. 지금요. 한화는 뭐 지주사 전환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들도 남아 있는 상황인데 한화생명을 뭐 중간 금융 지주사로 전환하는 시나리오가 가능할까요? 네, 아까 좀 말씀드렸고 가능하고 물론 어떤 그런 지금 전체 지주사의 어떤 지분을 김동관 사장이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직 네.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5년, 네네. 10년 시간이 있으니까 그 사이에 대해서 어떤 그런 지금은 어떤 단순한 어떤 지분 구조 그런 것보다는 과연 아직 오너는 김성인 회장 아닙니까? 그쵸. 김성인 회장의 마음이 어디로 가 있냐? 네네. 그거죠. 제가 보기에는 당연히 마음이. 김성인 회장의 마음은 장남한테 그냥 네. 올인하겠다, 장남한테 다 물려주겠다는 어떤 그런 포석 같습니다. 네. 이게 왜 이런가 하면 사실 그 빙그레 아시죠? 빙그레 우유. 빙그레 그쵸. 우유, 뭐 네. 바나나 우유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유명하죠. 그 김성인 회장이 나이가 20대 후반에 창업주가 이렇게 타계하면서 29살에 회사를 물려받았습니다. 네. 물려받으면서 동생하고 어떤 경건 부정이 있었습니다. 창업주가 갑자기 타계하다 보니까 이제 뭐 경영 구조, 후계 구조가 말끔히 정리가 안 된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좀 이렇게 뭐 아픈 뭐 역사라고 표현하는 아픈 부분이 있으니까 네네. 미리 장남한테 다 물려주겠다. 네. 그런 뭐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어찌 보면은 그 배경이 김승현 회장이 장자 승계의 원칙을 고수하는 뭐 배경일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 그런 사실 그 부분들이. 이쪽 하나가 집안이 종교로 따지면 영국 성공의 집안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떤 그런 장자 승계 원칙, 유교적인 어떤 그런 네네. 원칙을 좀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잠깐 여기 보시면 김종희 창업주입니다. 창업주가 있고 김성현 네. 회장, 나머지 세 아들들. 다 인물이 훤칠하죠. 아, 훤칠하네요. 네. 예. 그리고 김성인 회장 사모님 되시는 분도 굉장히 서울대 약대 출신인데 서울대 약대 수석 입학, 수석 졸업했답니다. 네. 그 노태우 정부 때인가요? 거기 서정화 내무부 장관 딸입니다. 굉장히 어떤 정계 명문가 집안입니다. 네. 서정화 씨 같은 경우가 5선 의원도 지냈었습니다. 아, 엘리트네요. 이제 굉장히 일리트죠. 네. 이 지난해 말이죠. 네. 계열사의 어떤 대표 인사도 그렇다면 뭐 후계 구도를 위한 좀 사전 작업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죠. 사실 맞습니다. 지난해 말에 좀 이렇게 그룹 CEO 인사들을 좀 먼저 좀 다른 기업들보다 먼저 했었었는데 그것도 결국 이렇게 이번에 어떤 하나하고 하나건설하고 합병과 같은 맥락에서 봐야 됩니다. 네. 김동관 사장한테 힘을 실어주기 위한 그런 작업이었습니다. 네. 그럼 이 3세간에 어찌 보면 좀 경영권 분쟁 가능성인데 다른 기업들을 보면은 경영권 분쟁이 좀 많지 않았나요? 많죠. 한화는 좀 어떨까요? 뭐 삼성 네. 뭐 있었고 뭐 최근에 아원 같은 경우에도 네, 그것도 자매들 그렇죠. 뭐 자매하고 자매의 오빠하고 난이었죠. 오빠하고 싸우고 그러는데 하나 같은 경우에는 워낙 김성년 회장에 대한 카리스마가 강합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분쟁권 가능성은 아주 낮다는 게 지금은. 어떤 재계의 관측입니다. 네. 워낙 그 김성인 회장이 가부장적인 어떤 그런 확고하기 때문에. 예, 예. 네. 네, 오늘 이제 여기까지 기업 야사 시간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한화그룹의 이제 3세 승계 시나리오 그리고 합병설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앞으로 이제 계속 또 소식이 업데이트 될 것 같은데 향후 예. 소식도 꾸준히 좀 예. 들려주시길 바랄게요. 네, 한은식 기자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